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장 운동 범위가 크고 움직임이 많은 관절인데요. 그래서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은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증상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대표 어깨 관절 질환과 질환별 치료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정형외과 김대하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어깨 관절 같은 경우는 이게 360도 다 가능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구조가 좀 불안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어깨 관절은 굉장히 가동 범위가 큰 관절입니다. 그래서 왼쪽 요가 동작과 같이 등 뒤로 이제 손을 맞잡는 동작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 오른쪽의 그림들은 이제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범위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조금 불안정한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질환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동 범위가 줄어들게 되면은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근데 어깨 질환 그 종류도 좀 다양하지만 요즘에는 좀 연령대가 좀 많이 젊어졌다면서요? 환자분들의 나이가. 네.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네. 네, 주로 그래도 큰 문제는 이제 노화로 인한 퇴행성이 가장 크긴 합니다. 근데 잦은 어깨 사용 그리고 안 좋은 자세, 특히 사무직이나 스마트폰, 뭐 태블릿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은 자세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당뇨나 갑상선, 흡연과 같은 질환들도 영향을 미쳐서 어깨 통증을 이제 젊은 층에서도 좀 많이 발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오기도 하지만 또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더욱더 느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치료 적기에 가는 게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통증이 계속된다면 좀 원인을 좀 찾아봐야겠죠? 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괜히 아프겠거니 하고 젊으신 분들은 이제 좀 시간 지나면 낫겠거니 하고 병을 좀 키워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물론 큰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 바로 오실 겁니다. 근데 작은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 병원에 가셔야 될지 좀 애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한 사소하게 반복된 통증이라도 2주 정도 이상의 휴식을 충분히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증이 지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2주 이상 통증이 지속 시 반드시 한번 병원에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어깨 관련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하셔서 고민을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어깨가 아프면 일단 어깨 통증의 대명사라고 불리죠. 오십견부터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네, 그 진료실에 들어오시면서 환자분께서 제가 어깨가 아픈데 오십견인가요? 혹은 어깨가 아픈데 회전근개 파열인가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널리 알려지고 또 많은 질환이라는 얘기겠죠. 근데 두 질환은 굉장히 증상이 비슷합니다.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들고 힘이 약화되고 그리고 야간에 통증이 생기는 그런 공통적인 증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두 질환을 구분하시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두 질환은 좀 다른데요. 오십견 질환은 관절막에 생기는 질환이고 염증이나 다른 질환, 어떤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 생기는 결과고 굳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은 관절막 바깥쪽에 있는 어깨를 움직이는 이제 안정화시키고 움직이는 회전근개라는 근육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파열되면서 나타나는 질환이고 힘줄이 찢어지고 손상되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관절을 망가뜨리거나 통증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이제 옆에 있는 오십견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 질환이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네, 증상이 비슷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원인이 좀 다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대표 증상들은 좀 비슷하다면서요? 네, 대표 증상들이 되게 비슷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십견 이게 처음 얘기드렸듯이 야간 통증이나 팔을 올릴 때 통증이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네. 대표 증상은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달라요? 것 같은데요. 네. 네, 조금 자가 테스트 같은 걸 좀 진행을 해보자면 네네. 한쪽 팔로 맞은편 어깨 쪽에 등 쪽을 만지려고 하거나 위쪽이나 밑에 쪽으로 만지려고 했을 때 닿지 않는다면 좀 오십견을 좀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물론 다 그래요? 오십견은 아닙니다만. 네. 그래서
반대쪽과 또 비교를 해봐서 많이 줄어들어 있거나 하면은 이제 50견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은 우리가 만세하고 이제 팔을 쭉 뻗고 위로 올릴 때 어깨 이제 올리는 각도 중간 부분에서 통증이 발생하고요. 그런 증상들이 이제 회전근개 파열의 좀 전형적인 좀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질환을 좀 비교를 해보면 50견은 관절이 굳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증이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 방향으로 굳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도 어떤 특정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통증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밤에 야간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팔을 들어 올려줬을 때 네. 50견은 굳어 있기 때문에 더 안 올라갑니다. 그래요? 네, 그것과 다르게 이제 회전근개 파열은 근육이 찢어지는 부분이 자극이 되거나 찢어진 게 더 진행을 하거나 할 때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통증이 있다가 없다가 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가끔은 이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50견이 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아이러니하지만 50견 증상이 다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팔을 중간에 드는 통증과 함께 힘이 약화되는 게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팔을 들어 올려주면 회전근개 파열은 팔이 올라갑니다. 그래요? 근데 그건 올라가요? 네, 근데 그걸 놔주는 순간 이제 그 통증이 생기면서 힘이 약화했기 때문에 팔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자가진단 해보니까 50견도 아니고, 네, 회전근개 파열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행히.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통증이 있다 하면은 요즘에는 다 검색창에다가 한번 찾아보시잖아요. 네네. 연관 검색어가 나오니까 네. 그걸 통해서 나는 50견이겠거니라고 이렇게 자가진단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자연 치유가 가능하다 또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아픈데도 불구하고 계속 놔두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50견은 과거에는 그냥 저절로 낫는 질환으로 이제 알려져 있었고요. 연구 네. 결과도 그랬고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병원에 환자분이 오셔서 방문했을 때 50견으로 진단되면 그냥 돌려보내기도 했어요. 그냥 지나가서 돌아가셔서 사시다 보면 낫습니다.라고 해서 돌려보내기도 했는데 그런 분들을 이제 최신 연구에서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네. 통증이 다 좋아지지 않고 가동 범위 네. 제한도 남고 불편한 감이 좀 계속 남는 게 이제 발견이 돼서 최근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50견은 한 번 생기게 되면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좀 돌게 되는데요. 이제 통증이 발생하고 그 통증으로 해서 관절이 굳고 움직임이 저하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를 악화시키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고리들을 좀 끊어주는 그런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좀 치료를 해야 될까요? 네. 네, 처음 얘기 들었듯이 이제 50견은 어떤 다른 염증이나 손상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손상이나 원인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찾아주기 위해서 신체 검진이나 엑스레이나 MRI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좀 해줘야 되고요. 물론 이 원인이 이미 좀 사소해서 지나갔거나 이미 저절로 나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이제 굳은 것만 남아서 아프신 분도 있고 이제 다른 원인이 치료할 게 있다면 같이 치료를 해줘야 되고요. 그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면 그것과 동시에 이제 굳은 것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통증에 대해서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체중격파 치료 같은 치료를 같이 해주고요. 네. 관절 굳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운동 치료나 도수 치료를 통해서 관절을 펴주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심한 경우에 이제 수술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하된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재활 치료나 생활 습관 교정과 같은 움직임을 좀 개선해주는 치료도 같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지 그 효과가 있고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 것 같은데 필요에 따라서 수술도 좀 진행을 하는군요. 그런데 이제 비수술 치료를 통해서 어깨 관절을 회복한 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가 있다면서요? 네네. 네. 소개해 주시죠. 52세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네. 주부시고 팔을 들어올리기 힘드신 증상을 가지고 내어나갔습니다. 이분은 이제 엑스레이에서 다른 병원에서 석회가 발견돼서 석회에 대한 치료를 3개월 정도 받으셨어요. 근데 본인이 통증이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을 내원하셨고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제 석회 증상은 없으시고 어깨가 굳어 있는 증상만 있으셨고 네. 혹시 다른 동반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MRI를 시행했습니다. 근데 MRI 상에서도 이제 석회 주변의 부종이나 석회에 관련된 증상은 강하지 않았고 관절이 굳어 있는 그런 소견이 관찰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한 치료지만 50견을 이제 타겟으로 해서 치료를 시행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증상이 호전되셨던 환자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치료를 좀 받으셨어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 이제 주사 치료를 같이 하면서 이제 주사 치료는 이제 석회에 대한 주사 치료와 이제 50견의 주사 치료가 약간 목표가 다릅니다. 놓는 방법이라든지 그 주사가 다 다르고요. 그리고 운동 치료와 체해 충격파 치료들은 같이 시행을 해서 앞서 얘기드린 그런 다 복합적인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아, 그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좀 받으셨겠네요. 네. 네. 그래서 바로 좋아지진 않습니다. 바로 네. 좋아지진 않고 한 7, 80% 좋아지는데 3개월 정도의 그렇군요. 시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소요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례는 이제 52세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엔지니어 환자분이신데 사고 이후에 어깨 충격을 받는 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해지고 가동 범위 제한이 심해지신 환자분이었습니다. 당뇨가 같이 있으신 환자분이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어깨 50견이 잘 생기고 잘 안 낫고 치료하기 좀 힘듭니다. 재발도 잘 하시고요. 그래서 앞서 얘기 드린 그 여자 환자분과 비슷한 치료를 받으셨는데 이분은 호전이 없으셨어요. 한 달 동안 했는데 호전이 없으셨고 그래서 이제 이분은 마취와 관절 가동술이라고 해서 환자분 마취를 하고 팔로 움직여서 굳은 관절을 풀어주는 그런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시행하고 나서 그 가동 범위가 훨씬 좋아지실 수 있었고 이제 그 마취와 가동술을 치료를 하더라도 물론 이제 계속 그 가동 범위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활 운동 같은 걸 좀 유지하셔서 잘 치료되신 환자분입니다. 네, 환자마다 개인차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앞서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수술은 어떤 수술인가요? 50견 환자분에서 이제 수술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흔하지는 네. 않는데 한 3개월에서 1년 정도 어떤 치료를 지속적으로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신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질환이 동반돼서 이제 같이 치료를 하셔야 되는 환자분들은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다음 사례를 보시면요. 이제 네. 62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이제 마사지업을 하시는 환자분이셨는데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셨어요. 이분은 근데 이제 MRI 상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같이 관찰돼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관절경정 수술을 시행을 하시는 환자분입니다. 그 관절경으로 이제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 왼쪽 사진과 같이 염증 그런 조직들이 자라 있으면서 관절이 두꺼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고요. 이런 염증이 생기고 두꺼워진 관절낭을 이제 전기 소작기로 갈라줌으로써 좁아진 관절을 넓혀줘서 치료를 같이 시행하신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한 수술로 이제 두 가지 질환을 다 같이 치료하신 환자분입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린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로 환자분의 나이나 평소 질환에 따라서 치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깨 통증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께서는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하셔서 전화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50견에 이어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파열이 되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이렇게 찢어지면 수술을 좀 받아야 되나요? 네. 회전근개 파열도 이제 정도가 다릅니다. 네. 주로 정도를 따질 때 근육의 층의 두께를 봤을 때 두께에 어느 정도를 침범하느냐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하게 되고요. 전층이 다 끊어지게 100%의 층이 다 끊어지게 되면 완전 파열이라고 하고 네. 그 전에 이제 다 끊어지기 직전을 부분 파열이라고 합니다. 부분 파열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질환인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부분 파열이라고 들으셨는데 다른 사람 부분 파열에는 어떤 사람은 수술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수술하지 않고 이렇게 두고 보신 분도 있어서 같은 파열인데 치료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분 파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지 않는 비수술적 치료를 합니다. 물론 이런 치료를 한다고 해서 회전근개 파열이 붓거나 하진 않는데요. 회전근개가 이제 더 파열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통증이나 다른 증상 없이 조절이 되시고 어떤 근육을 강화하는 그런 치료 등을 통해서 잘 쓰실 수 있으면 이제 그걸 치료라고 보고요. 완전 파열이 되신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기에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분 파열의 경우에 일부 부분 파열들은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서 완전 파열로 진행될 확률이 높은 그런 파열들이 있습니다. 그런 파열들은 조기에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밑에 나오는 그런 그 주요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있으신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부분 파열이라도 수술적인 치료를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상담 전화를 주고 계셔서 잠시 전화 주신 시청자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아, 점이 어떻게 좀 불편하세요? 네. 팔을 네. 뒤로 돌릴 때, 네. 물건을 좀 들거나, 팔을 움직이고 이럴 때 어깨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요. 네. 그 MRI 검사를 하라고 하셔서 MRI 검사를 했더니 어깨 힘줄에 염증이 있다고 이제 50견이라 그래서 DNA 주사 뭐 이런 것도 맞고 약도 먹고 체해 충격파도 받아봤고요. 네. 지금 1년 정도 꾸준히 치료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깨 통증이 계속 돼가지고 계속 있어서 여전히 아직도 팔을 움직일 때 어깨가 좀 찢기듯이 아픈데 네. 어깨 수술을 해야 할지 그게 좀 궁금해요. 아,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50대 초반입니다. 아우, 그러세요. 목소리로는 20대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50견이라고 해서 약간 좀 놀랬거든요. 네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비수술적인 치료를 다 받아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있어서 수술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속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았는데도 증상이 호전이 없다면 수술적인 치료나 아까 얘기 드린 그 시술, 마취와 관절 가동술과 같은 치료를 같이 고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 보존적인 치료가 충분하고 그리고 복합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충분한 운동 치료의 어떤 강도라든지 빈도 그리고 주사 치료도 이제 어느 부분에 어떤 약을 놓느냐에 따라서 그냥 같은 주사 치료가 아니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시도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도 호전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너무 오랜 치료로 지쳐 계셨다면은 그냥 차라리 비수술 아까 마취와 관절 가동술이나 그 수술적 치료 같은 방법을 좀 고려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마취와? 같습니다. 마취하 관절 가동술이라고 해서요. 네. 이제 환자분들을 이제 팔을 그냥 꺾어주시면 아프기 때문에 네. 팔을 부분 마취를 하는 신경 마취를 아. 한 이후에 이제 관절을 움직여서 굳어진 관절을 좀 뜯어주는 그런 치료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좀 치료법을 좀 바꿔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네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잘 참고하셔서 꼭 완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계속 지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완전 파열인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미루는 경우도 좀 많다라고 좀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 수술이 사실은 통증도 통증이지만 한동안 또 팔을 못 쓴다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좀 피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회전근개 파열 수술은 수술을 한다고 바로 통증이 바로 호전되거나 재활이 아주 짧게 걸리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환자분들이 많고 그것을 또 이제 전해 들으시는 환자분들께 더 무서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 수술은 그 단기간의 목표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3년에서 5년간의 어떤 진행되는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관절이 망가지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한 치료라는 거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시면은 좀 힘든 그 나중에 이제 치료를 해도 그 성적이 좋지 않거나 재발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요. 네, 그림 네. 보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근개 완전 파열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한다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이제 치료 시기가 있죠. 적기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한 1년에 4mm 정도 그 정도 진행한다고는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 3개월 만에 힘줄이 이제 앞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초기에서 후기로 빨리 진행을 해서 수술을 하기 힘드셨던 환자분도 있고 1년에 걸쳐서 경과를 봤는데도 이제 초기에서 더 진행 안 하시는 환자분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3년에서 5년의 장기 이제 관찰을 하게 되면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을 초기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파열 크기가 한 2cm, 2에서 2cm를 넣기 전에 하시는 것이 재파열이 적고 힘줄 상태가 좀 잘 보존돼서 수술 후에 결과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조기에 수술하시는 것을 좀 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네. 자, 회전근개 완전 파열인 경우에는 이제 봉합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네, 수술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열어서 수술하는 경우도 많고 이제 최근에도 이제 일부 경우에는 열어서 수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새는 대부분 이제 최소 절개를 통한 관절경을 이용한 봉합술을 하게 됩니다. 관절경은 이제 5mm 정도 되는 이제 작은 구멍을 내면 이제 기구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요 구멍을 한 4개에서 5개 정도 이제 부위에 따라 좀 다릅니다. 꼬매는 부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구멍을 내서 관절 안에 물을 채워서 시야를 확보하고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파열이 되면 이제 힘줄이 주변부가 들러붙어요. 들러붙고 요 힘줄이 이제 닳으면서 찢어지기 때문에 좀 짧아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부를 이제 관절경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그 유착된 그런 힘줄을 풀어주고요. 그 풀어준 힘줄을 이제 뼈에 부착을 다시 시키게 됩니다. 근데 뼈에 부착을 시킬 때 봉합용 나사가 있습니다. 봉합용 나사가 있는데 요건 이제 흡수되는 나사가 쓰기도 하고 흡수되지 않는 나사를 쓰기도 하는데 관절 안에 이제 뼈 안에 받게 되고요. 뼈 안에 받게 되고 이건 나중에 뽑지 않습니다. 뽑지 않고 평생 가지고 살아도 문제가 없는 나사고 그 나사를 받고 그 나와 있는 실로 힘줄을 꿰서 고정을 해두면 그 치료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지금 말씀하신 관절경 회전근개 파열 봉합술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분 정도 시간이 걸려요? 네. 보통 1시간 정도 이제 주 수술 시간은 1시간 정도가 걸리게 되고요. 네. 조금 이제 꼬매셔야 되는 부분이 많은 환자분들은 이제 2시간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마취를 하고 이제 마취는 어떤 마취 하는 거죠? 마취는 이제 부분 마취와 전신 마취를 좀 같이 하게 되고요. 이제 통증 자체로는 이제 부분 마취로 해도 충분하지만 환자분의 이제 수술하는 자세가 이제 팔을 고정하고 수술하기 때문에 중간에 움직이시면 좀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마취를 하게 되고 이제 마취 깨는 시간까지 합치시면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 관절경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은 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를 보면서 설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신가요? 이분도 이제 52세 남성 환자분이시고요. 네. 사무직이고 수영을 이제 즐겨 하시는 환자분입니다. 어깨 통증이 원래 있으셨는데 2주일 전에 넘어지면서 이제 팔을 짚은 이후에 어깨 통증이 심해지면서 팔을 올리는 힘이 약해져서 내원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깨에 안 좋을 만한 요소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이제 MRI 상에서 힘줄의 파열이 관찰됐고 요번 이제 관절경으로 수술을 하셔서 잘 회복되신 사례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0대 여성분이신데요. 네, 60대 여성분이시고 주부시고 요새는 이제 60대 넘으신 환자분들도 이제 피트니스 같은 이제 피트니스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을 많이 즐기십니다. 네네. 네, 어깨 통증이 생기셨어요. 운동하셔서 어깨 통증이 생기셨는데 다른 병원에서 이제 50견으로 진단을 받고 이제 수개월간 도수 치료를 포함한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셨는데 호전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이제 검사에서 MRI 검사를 시행했고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이 관찰돼서 수술을 하시고 잘 회복되신 그런 사례입니다. 네, 다음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0대 여성분이신데요. 네. 네, 74세 여성 환자분이시고 이분은 조금 특이한 환자분입니다. 이제 석회성 힘줄염이라고 이제 어깨에 통증을 갑작스럽게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 있는데요. 네. 이거를 주소로 내원을 하셨는데 수개월 정도 통증이 있으셨는데 일주일 전부터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면서 팔을 못 들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통증이 심하셨기 때문에 일단 석회에 대한 치료를 실행을 했고요. 근데 반대편 어깨에 이제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고 그리고 어깨의 퇴행성 변화가 심했기 때문에 MRI 검사를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MRI 검사에서 그 힘줄 파열이 크게 관찰이 됐고 힘줄 파열 수술과 함께 그 안에 있던 석회도 같이 관절경으로 제거를 한 그런 같이 수술을 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환자마다 개인차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상담 전화를 주고 계셔서 잠시 전화 주 시청자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점이 예. 궁금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네. 이제 저도 일을 하는 입장이니까 네. 어깨가 좀 아팠었어요. 네. 아팠는데 어깨가 아파가 이렇게 병원 가면 이렇게 염증이 생겼다 하면서 주사를 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와중에 제가 목 디스크가 왔어요. 네. 그 목 디스크가 급성으로 와갖고
병원에 입원해서 목 디스크가 터져갖고 보름 만에 수술을 했는데 아, 그 그러셨군요. 지금 목 디스크 수술하고 난 다음 지금 한 달 보름 좀 지났거든요. 네. 그게 손 지리고 한 건 없는데 그때 목 디스크 오기 직전에 그때 한번 목 디스크 때문에 사진을 찍다 보니까 처음에 의사들이 확인을 못해서 어깨 사진 MRI를 다 찍었어요. 네. 예, MRI를 다 찍어서 거기 MRI 상에서 하는 말씀이 오십견은 약간 보이고 근육도 이상 없고 그런데 왜 이렇게 통증이 심하지? 이제 처음에 목 디스크인 줄 모르고요. 네. 그리고 목 디스크 수술하고 다 지금은 통증이 거의 사라졌는데도 이게 오십견처럼 팔이 이렇게 왜 우리 여자들 보통 보면 뒤로 해갖고 브라끈을 열고 닫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게 안 돼요. 아, 아파서 내 팔이 네. 땡겨서 아팠어. 네. 그걸 좀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궁금해서. 뒤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원피스 입을 때가 정말 네. 힘들거든요. 네. 네. 워낙 건강하신 분들도 이게 어려운데 지금 그것 때문에 좀 생활에 불편함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 환자분께서는 일단은 MRI 검사로 힘줄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네네. 일단 큰 문제가 없다는 거는 이제 확인이 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관절 굳어 있는 증상이 남아 있으신 거고요. 뒤쪽으로 이제 팔 뻗는 뒤쪽으로 팔을 올리는 게 힘든 증상은 오십견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MRI 상에서 뭐 오십견의 증상이 오십견의 그런 어떤 징후가 조그맣게 보이거나 별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 예. 증상이 있기 때문에 오십견에 대한 치료를 아마 하시면은 이분은 예.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을 하시고 증상이 좀 오십견을 치료하려고 그러면 네네. 정형외과를 가야 하나요? 네, 오십견을 치료하시려면 그 정형외과를 방문하시는 것이 좀 좋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네, 아, 정형외과 그래요? 가고요. 어떻게 예. 보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초기이기 때문에 비수술 치료가 좀 이분한테는 도움이 되겠네요. 네네, 이 부분은 아마 비수술적인 치료로 좀 회복되실 가능성이 많으신 환자분입니다. 어떤 치료를 좀 받으면 될까요? 네. 관절의 통증을 떨어뜨려주는 그 주사 치료와 체충격파 치료 그리고 운동 치료를 좀 복합적으로 좀 받으셔야 되고요. 환자분께서 운동 치료를 좀 잘 못 따라오시거나 운동 치료를 해도 재발하시는 경우에는 좀 도수 치료와 같은 움직임을 개선할 수 있는 치료를 같이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지금 통증이 남아 계시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수술 치료, 네, 주사 치료와 체외 충격파 그리고 도수 치료를 통해서 한번 좀 병행을 통해서 네, 호전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예, 궁금증 다 감사합니다. 해결되셨습니까? 네, 예,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환자마다 좀 개인차가 있고 또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화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지금 어떤 자료를 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네네. 네, 자 앞서서 이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좀 봉합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 특징을 하나하나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관절경으로 하는 회전근개 봉합술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아까 얘기 드린 이제 오십견을 같이 치료하거나 석회를 같이 치료하는 것과 같이 다른 치료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 이제 MRI 검사로 많은 병변을 어깨 안쪽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MRI 상에서 보이지 않는 병변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병변들을 확대해서 직접 봄으로써 MRI나 이제 신체 검진에서 못 발견한 그런 질환을 같이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개선이 작기 때문에 출혈이 적고 감염이 이제 적고 그리고 수술 시간이 짧기 때문에 또 재활도 좀 빠른 편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수술 후에 재활 치료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네. 네, 어떤 걸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어떤 재활 치료가 좀 도움이 되나요? 수술 후에는 일단 보조기를 일정 기간 차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한 4에서 6주 정도 이제 기간을 보조기를 차게 됩니다. 힘줄을 이제 뼈에 다시 부착을 시켜 놓긴 하지만 바로 낫는 건 아닙니다. 바로 낫는 건 아니고 한 초기 14주에서 16주간의 이제 기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강한 힘을 주지 않으면서 또 이제 너무 안 움직이면 굳기 때문에 네. 그런 단계적으로 이제 부하를 조금 줄이면서 할 수 있는 재활 운동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이제 해나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근력이 회복되는 시기가 이제 연구들에 따르면은 6개월 이후부터 근력이 좀 붙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강한 힘을 주는 활동이나 운동 같은 거는 좀 아쉽지만 6개월 이후로 좀 미루시는 것이 재파열을 막고 이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팔이기 때문에 한 팔 하고 나서 재활하고 네. 또 그 다음에도 한 팔 하고 이렇게 해야 네. 되나요? 이제 그것도 이제 연구가 다 있습니다. 연구가 네. 있는데 6개월 미만의 이제
두 양쪽을 수술을 하게 되면 한쪽 팔이 회복되기 전에 맞은편 팔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두 팔을 하게 될 경우에 가능하다면 6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이 좀 안전하고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깨관절 대표 질환별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예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사실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주된 원인은 노화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안 늙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덜 아, 늙고 그래요? 슬픈데요? 네. 안 늙는 방법 없지만 좀 덜 늙고 안전하게 좀 네. 쓰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제일 중요하고요. 통증을 참지 말고 이제 병원에 오셔서 이제 조기 치료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통증이 있은 게 오래될 경우에 오십견으로 발전되고 이제 악순환을 돌게 되면 그 전에 좀 연결고리를 끊어주는 거에 중요하고요. 그리고 생활 습관에서 이제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을 통해서 어깨 주변을 좀 단련시켜 주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뭐 완전히 피할 수는 없겠지만 팔을 올리는 자세를 좀 반복적으로 하게 되거나 강하게 눌리는 자세는 좀 피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당뇨나 흡연 등은 이제 어깨 통증을 일으키고 회전근 파열이나 이제 오십견을 많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조절을 해서 그 예방을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사실 이제 위에 쪽 운동은 스트레칭 운동이라기보다는 어깨 근력 운동이고요. 아, 밑에 그래요? 쪽이 관절 가동 범위 운동입니다. 그래서 보통 스트레칭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스트레칭은 근육의 유연성을 조금 기르는 거라고 목표를 하는 걸로 보고, 근데 요거는 이제 관절의 움직이는 범위를 늘리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운동 자세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자료들이 나와 있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 가동 범위를 늘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가동 범위 끝에서 좀 통증이 있습니다. 근데 통증이 있으면은 이거를 통증이 있어도 계속 해야 될까요?라고 얘기를 하게 네, 되는데, 맞아요. 저는 좀 약간 그 통증을 즐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끝 부분에 있을 때 네. 살짝 참을 정도의 통증을 유지를 하면서 좀 밀면서 10초 이상, 15에서 15초 이상 밀면서 이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물론 과도한 통증이 있거나 다른 문제가 있다면은 이제 그 전문의를 방문하셔서 통증을 조절을 하셔야지 그 운동이 계속 잘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도 앞서 얘기드린 이제 고무줄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근력을 기른다기보다는 어깨를 이제 조정할 수 있는 안정화 능력을 기르는 거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수건이 껴 있어요. 수건이 껴 있는 게 이제 자세를 잘 유지하기 위한 거고요. 아, 자세를 잘 유지하고 고무줄 강도는 일단 최대한 약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당겨서 살짝 유지를 하고 있다가 그게 좀 익숙해지시면은 각도를 조금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게 외회전 운동 같은 경우에는 많이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 움직이면 오히려 자세가 망가지기 때문에 한 20도에서 30도 정도만 움직여도 운동이 충분히 되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제 많이 하시거나 강하게 하시는 그런 거를 좀 피하시고 이제 자세를 잘 유지하면서 약한 근력으로 그런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김대하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충북은 오늘 지금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요, 밤낮의 온도차가 있으니까요. 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닥터큐 내 몸을 알아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욱더 건강한 유익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건강하세요.